밤에 잠을 자다가 한 번쯤은 눈이 떠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험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잦아졌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? 여기서 바로 답을 내리기보다는 최근 몇 달의 밤을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.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새 익숙해진 것인지 말입니다.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몸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. 시계를 보면 아직 새벽이고 분명 잠들 때는 피곤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. 이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. 분명 피곤했는데 왜 잠이 이어지지 않을까요?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 피곤함과 깊은 잠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시니어가 되면 몸은 피곤해도 신경은 쉽게 이완되지 않는 밤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몸과 긴장이 동시에 남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도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. 이 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. 잠이 안 오는 걸까요? 아니면 잠을 의식하게 되는 걸까요?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나는 경험을 합니다.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쉬는 방향과 생각이 향하는 방향이 어긋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. 밤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나처럼 움직이고 있는 장면,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. 이제 깊은 잠은 끝난 거겠지.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나를 위로하는 말일까요? 아니면 설명을 멈추는 말일까요?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이니까라는 말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체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이 태도는 밤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몸의 변화를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생각은 틀렸다기보다 조금 더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일 수 있습니다.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일까요?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한 번에 설명해 버리는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. 나이는 분명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변화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어떤 분은 잠이 짧아지고 어떤 분은 자주 깨고 어떤 분은 깊이는 유지되지만 시작이 늦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질문은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. 60대 이후에 밤에 자주 깨는 경험은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. 이 문장에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. 흔하다는 말이 내 불편함을 가볍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?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흔하다는 사실과 불편함의 크기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. 많은 시니어가 같은 경험을 한다는 점은 위로가 되지만 그 밤을 내가 겪는 감각은 여전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안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낮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밤이 되면 잠이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큰일이 아니면 몸은 정말 기억하지 않을까요?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몸은 큰 사건보다 하루 종일 이어진 작은 긴장을 더 오래 품는 경우도 많습니다. 특히 시니어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몸에는 크고 작은 긴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하루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기보다는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. 이 문장을 읽으며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.
나는 이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을까요?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던 변화가 어느 순간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번 깨던 밤이 두 번이 되고 다시 잠들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갑작스러움보다 누적을 떠올리게 합니다. 처음에는 한두 번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떠지면 잠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.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습니다. 잠이 멀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?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, 내일을 걱정하는 생각, 요즘 반복되는 밤에 대한 불안이 차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고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깨는 것보다 깬 뒤의 생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. 이 변화는 불편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어쨌든 하루는 시작되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. 생활이 유지된다는 건 정말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?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유지되는 생활과 회복되는 몸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낮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밤에만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괜찮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밤에 자주 깨는 이 습관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잠이 몸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낮에는 참고 지나간 감각들이 밤에는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밤의 각성은 문제가 아니라 표현일 수 있습니다. 몸이 낮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밤에 꺼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. 몸은 하루의 리듬을 아주 섬세하게 기억합니다. 낮 동안의 활동, 긴장과 이완,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이 밤의 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. 이 구조를 떠올리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. 내 하루는 이 균형이 잘 맞아가고 있을까요?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가 끝날 즈음 몸이 무거운 날들이 있습니다. 이때 밤에 깨는 습관은 하루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균형이 조금씩 바뀌면 잠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문장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왜 하필 잠일까요? 잠은 의식이 내려가는 시간인 동시에 몸의 감각이 가장 또렷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밤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 점을 이해하면 밤에 깨는 경험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잠은 몸의 상태를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잠은 꾸밀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낮에는 참고 웃고 움직이지만 밤에는 몸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. 그래서 밤의 습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.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60대 이후에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몸의 반응입니다. 이 현상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 방식과 하루 리듬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. 불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몸이 보내는 이야기로 차분히 바라보는 것, 그 태도만으로도 밤과 잠을 대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채널은 몸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. 없애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것.
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.